김지원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 내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고요. 제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당합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하세요. 모르고 당하실래요? 힘들더라도 알고 대안을 찾으실래요? 저는 힘들더라도요, 공부해서 알고 싶고요. 그 안 것들로 우리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즉 내가 알고 있었던 관성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다가는 4차 혁명 시대에 내 아이 그지 되겠더라고요. 내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는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자본주의를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기 위해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죠. 뭐죠? 자, 인간과 돈에 대한 공부입니다. 저는 돈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벌고 싶고 잘 벌고 싶어서, 그리고 잘 쓰고 싶어서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박사님은 상담하다가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냐, 왜 이렇게 돈돈거리냐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사냐고.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욕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자기는 돈돈거리고 사는 거 싫대요. 돈이 인생의 다냐고. 그리고 욕심내고 살기 싫대요. 자기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대. 문제는 이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제 생각이 당신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돈과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잘 살아내는데, 즉 행복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잘 벌고 싶고 잘 쓰고 싶습니다. 욕심은요, 많이 벌어서 안 나누면 욕심입니다. 나쁜 욕심이죠. 근데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눈다면 그 많이 버는 행위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욕구의 충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요, 투명하게 제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요, 많이 나누고 싶어요. 내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돈이 기준이 돼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돈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내 아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제대로 준비했는데 그 돈 조금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제가 든든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돈 굉장히 좋아하고요. 돈 제대로 많이 벌고 싶고요. 많이 잘 제대로 필요한 곳에 잘 쓰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도 잘 좋아하겠죠?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도 사랑해 사랑해 자꾸 얘기해주면 그 결정체가 굉장히 이쁘게 되잖아요. 모든 것엔 생명이 있습니다. 돈에도 생명이 있어요. 돈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시면요, 돈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고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리고 돈을 귀하게 쓰잖아요. 좋은 곳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곳에서 또 좋은 곳으로 가요. 자꾸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오는 거죠. 돈돈거리는 사람들, 돈이 인생의 전부야? 나 돈 필요 없어. 지금 이대로가 좋아. 돈돈거리는 거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돈 별로 없을걸요? 돈의 귀중함, 돈의 소중함, 돈이 어떻게 얼마나 좋은 곳에 쓰이는지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은 모두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욕구가 커지거든요. 저는 돈을 잘 벌고 많이 벌고 그리고 제대로 쓰고 싶습니다. 제 아이도 그렇게 키우고 싶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굉장히 제 뒤통수를 아주 세차게 두드려 맞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검소하게 살아라.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퇴직연금에 가입해라. 저축해라. 빚을 없애라. 즉 부채를 없애라. 그리고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라. 2011년 1월 23일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소비자 잡지죠. 컨슈머 리포트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태까지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금융교육이라고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컨슈머 리포터에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나쁜 금융교육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에 순간 여러분도 조금 전에 그러셨죠.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막 그러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 말에 맞아 라고 동조하는 사람은요, 금융지식이 빵이래요. 금융지식이 하나도 없대요. 저 하나도 없었던 거지. 예.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안정된 직장을 찾아라 라고 조언을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뒤통수 맞을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뭐지? 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모르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이 변하면서 똥이 됐구나. 과거에는 굉장히 귀중한 지식이었는데 불과 제가 젊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저축해라, 퇴직연금에 가입해라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금융교육이었다는 거죠. 자, 알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는데 지금 시대에는 낡은 지식이 된 거야.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내 아이를 성공시켜요? 내 아이가 살아갈 시대는 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또 낡은 지식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대로 내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꾼 거예요. 그냥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니까 나보다 훨씬 애를 잘 키운 사람, 나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런 그 기운들이 자꾸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런 기회들이 오고요. 그 기회에 납작 엎드려서 잘 배웠어요. 사람이요, 배우는 자세를 잘 갖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내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 시류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시류를 아신다라는 거는요, 이 시대에 어떠한 것이 유용한 것인가를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농경시대에는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었고 돈을 버는 경쟁 우위의 원천이었어요. 동력이었어요. 그죠? 블루칼라 시대에는 아주 그 육체적인 기술, 아주 노련한 숙련공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었죠. 화이트 칼라 시대에는 IT 산업이 대세를 이룰 때는 정말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경쟁 우위에 있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 두 단어입니다. 새로운 뉴 컬러와 디버스 컬러, 새로운 컬러와 다양한 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새로운 컬러라는 거는, 새롭다라는 건 뭐예요? 기존의 것이 아니다. 즉, 내가 몰라. 내가 모른다야. 내가 그러니까 감히 이것을 뭐 빨강색이다 노란색이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이를 공무원이 되라, 뭐 대기업에 취직해라, 의사가 되라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뭐가 태어날지, 어떤 직업군이 탄생될지 몰라요. 자, 이 얘기와 같은 연결선상에서 디버스를 이해하시면 돼요. 다양한 컬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경사회에는 농사를 잘 짓는 기술, 화이트 칼라 시대에는 정말 IT 기술, 이런 것들이 경쟁 우위였다면 디버스 컬러, 다양한 시대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가 경쟁이 될 수 있는 굉장한 기회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위기의 시대가 아니고요, 다양한 컬러가 타 세상에 수용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남들이 이거 하면 잘 된대, 뭐 공무원 해야 된대, 뭐 남들이 어떻대, 시선을 글로 돌리실 게 아니라 딱 내 아이한테 돌리셔야 돼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지? 내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은 뭐지? 이렇게 내 아이의 내면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근데 그 들여다볼 능력이 있느냐는 거지. 그 들여다보는 능력은 어디서 키우냐? 먼저 엄마인 내 내면부터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잠재력이 뭐지? 저는 이것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천재. 하늘천 제주제. 하늘이 내려준 제주를 누구나 타고났다는 거죠. 자, 내가 먼저 그거를 개발해서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아이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개발해내요. 디버스 시대이고 뉴 시대, 디버스 컬러, 뉴 컬러의 시대입니다. 어떤 것도 다 수용이 되는 기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시류를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연구 굉장히 핫하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보도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2017년 서울대학교 교수 그 연구팀에서 발표했어요. 미래에는 4개의 계급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4개의 계급은 2050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다. 가속화된다는 것은 속도가 붙는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된다라는 의미죠. 앞으로 30년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요? 천만에요. 저 나이 이렇게 갑자기 먹을지 몰랐거든요. 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클지 몰랐거든요. 10년 후딱 갑니다. 자,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물론 이 연구 발표가 팩트인지 앞으로 이렇게 될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유명한 연구팀에서 통계를 낸 거잖아요. 자, 여기에 기준에서 한번 보자고요. 가장 그 상위에 있는 계급은 플랫폼의 소유자들이래요. 0.001%. 두 번째 계급은 아주 특출난 개인이랍니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나 정치인, 굉장히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몇천억씩 버는 사람들.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리플 악셀을 막 얼마나 연습을 한들 김연아를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절 놀라게 한 건 이 세 번째 계급이에요. 세 번째 계급이 뭐냐면 법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소유받게 되는 인공지능, 즉 법적인 인격을 부여받은 인공지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기능하는 그 계급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프레카리아트, 즉 일반 시민들, 저와 같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시민들. 자, 이 프레카리아트가 그 가장 아래 네 번째 계급으로 속한다는 건데 더 무서운 보고는 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99.99%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99.99%의 사람들이 그 위에 부자들이 갖고 간 나머지 0.1%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그거 나눠 가지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죠. 우리는 심지어 인공지능하고도 경쟁해야 돼. 아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내 아이를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기계보다는 좀 나은, 기계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내 안에 꿈틀꿈틀하는 내 안의 잠재력, 천재성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지름길 아닌가요, 그게? 남들 따라가는 거 더 어렵지 않나요? 딴 데 보지 말고 내 자신만 들여다보고 자신만 들여다보고 내 자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것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즉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변화하는 겁니다. 엄마인 내가 인생의 중후반을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도전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극복해내면 어떤 건지,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난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우리 아이가 직간접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교육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하나하나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런 금융교육은 나쁘다는 거지. 검소하게 살아라, 저축해라, 빚 없애라, 열심히 일해라,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일해라. 이거는 나쁘다. 특히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라는 조언을 하거나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정말 좀 놀랍고 새로운 금융의 지식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통찰을 준 그런 기사였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4차 혁명 시대에서 앞으로 어떤 컬러가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에 이어서 어떤 컬러가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것인가. 새로운 컬러, 다양성의 컬러, 뉴 컬러, 디버스의 컬러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다? 새롭다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 또 다양하다는 것은 진짜 내 것을 찾으면 그것이 기회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연구팀에서 2017년 발표한 보도자료죠. 2050년부터 가속화되는 미래의 4개의 계급,
자, 우리 프레카리아트의 일반 시민들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누리면서 사는 그 위에 플랫폼 소유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 특출난 개인으로 갈 것인가? 자, 지금부터 특출난 개인으로 갈 수 있어요. 원래 성공은 소수의 몫이에요. 성공은 소수의 몫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시면 돼요. 10명이 다 같은 거 할 때 나는 다른 거 하면 돼요. 자, 내가 특출난 개인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내 안의 것을 찾아내면 그건 바로 엄청난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되니 안 되니, 엄마의 경험으로 봤을 땐 이렇다, 옆집 엄마가 이랬다, 학원에서 이랬다,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를 했는데 이렇다더라. 이런 거 그냥 다 정보입니다. 이 정보 중에 내가 무엇을 갖다 쓸지, 자, 그것을 정보 해독력이라고 그러죠.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제가 했던 경험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뭔가 제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그 욕구를 느꼈어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 관성대로 키우다간 진짜 내 아이 그지 되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공식이 다 깨졌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취직했더니 40대 후반부터는 다 퇴직 아니면 뭐 명퇴예요. 자, 이게 아니구나. 새로워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에 어떤 시작이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요? 뭔가 스타트를 하여튼 시작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안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저랑 해보시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무 진부한 얘기인가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명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새로움이라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낯선 것입니다. 낯선 것은 불편할 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낯설고 불편한 거예요. 자, 낯설고 불편한 건 어떤가 보자고요. 낯선 것은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요. 불편한 것은 반복을 통해서 편해져요. 자, 새로운 것은요,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만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나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장을 통해서 또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새로움은 또 다른 낯섦에 대한 도전이고, 또 다른 습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아요. 매일 된장찌개를 끓였던 분이시라면, 자, 오늘은 된장찌개 끓이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한번 해보시고요. 매일 무채색 옷을 입었던 분이시라면 아주 화려한 컬러를 입어보시고요. 매일 생머리이셨다면 한 번쯤 파마해보시고요. 어쨌든 기존에 내가 이거 나 안 싫어요, 나 이거 안 어울려요, 뭐 이렇게 했던 것들 있죠. 그것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다니다가 화장해봤고요. 그게 뭐라고? 근데 개인한테는 굉장히 낯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낯섦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응? 자, 바지만 입던 제가 어느 날 치마를 입어보게 되고요. 키가 좀 크기 때문에 힐을 전혀 신지 않다가 힐도 한번 신어보고요. 저 외모부터, 어색하지만 그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읽지 않던 책을 또 읽게 되고요. 또 보지 않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고요. 자, 이런 것부터. 학원에 매일 아이를 보내다가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새로움이에요. 또 아이가 노는 데 있어서 엄마는 그냥 묵묵히 쳐다보고만 있던 엄마라면 한번 가서 개입도 해보시고, 또 아이랑 늘 같이 놀아주는 엄마라면 아이랑 안 놀아줘 보는 거죠. 자, 새로움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기존에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쉬워지죠. 내가 늘 하던 것을 안 하는 것. 그게 새로움입니다. 뭐가 되든 좋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행위 다음에 통찰이 나올 겁니다. 우리 아이 성공적으로 키우자고요. 4차 혁명 시대에 아무리 인공지능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아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멋진 엄마이시고요. 저도 더 멋진 엄마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이들 성공적으로 키워내도록 노력합시다.